자, 김지호님, 보안 전문가 관리자가 되고 싶다면 해커 수준의 해킹 능력이 필요할 것 같은 막연한 편견이 있습니다. 꼭 그런가요? 어느 업종에서 일하느냐가 다르겠죠. 예를 들면 저처럼 그 현업 입장에서 IT 관리를 한다 그러면은 그 해커 수준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네네. 직접적으로 보안 기업에서 일을 하시려고 하면 당연히 뭐 해커 수준의 음, 능력이 필요하겠죠. 네. 예. 네. 자, 그다음에 류영구님, 가상화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데 KVM 하이퍼바이저가 보안 취약점이 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 그거는 KBM에 국한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어떤 상용 솔루션이고 뭐건 간에 어떤 보안 패치는 있을 수 있습니다. 보안 취약점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그걸 빨리 파악을 해서 네. 패치를 해야겠죠. 그리고 그런 거는 보통 이제 그 정도로 문제가 될 만한 거는 보통 이제 금방금방 뉴스에 뜬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든 해서 다양한 경로로 오게 되거든요. 그걸 네네. 관심 갖고 보고 빨리 그거를 패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부장님 워낙 이런 커뮤니티 같은 것도 좀 많이 아시니까 여기 그래도 시청자들한테 추천할 만한 어떤 이런 커뮤니티나 그런 거 있으면 하나만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거. 뭐 커뮤니티가 제가 아는 게 되게 여러 개거든요. 네네. 네, 되게 여러 개라서 네. 뭐 예를 들면은 근데 보안 관련된 커뮤니티를 말하는 거라면 안타깝게도 보안 관련된 커뮤니티는 네네.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오픈소스 관련돼 가지고. 오픈 소스 관련돼서는 뭐 예를 들면 펄 커뮤니티라든지 보통 이제 펄 커뮤니티 펄 쪽에 하는 사람들이 네네. 또 오픈 소스랑 연관된 사람들이 많거든요. 뭐 이런데 네네. 뭐 파이썬 커뮤니티, 음. 뭐 리눅스 커뮤니티 네. 이런 것들이 다 오픈 소스 관련된 기술들을 요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대섭님, 이상신 팀장님께 질문 드리는데요. 대표이사 임원 팀장들이 보안 솔루션을 쓰게 되면서 나오는 불만과 스트레스를 팀장님한테 풀 텐데 어떻게 감당하고 계신가요? 아까 사용자 페이지 확 줄여. 예. 네. 뭐 일단 때리면 맞아야 되고요. 맷집이 좋게 생기셨어요. 근데. 네. 맞습니다. 저번에 누가 CDN 톡스에서 어떤 분이 계세요. 이 기술 관련된 한 분들은 맷집이 좋아야 된다고. 예. 네. 사실 뭐 대부분 경영자 임원분들 출근 일찍 하시거든요. 네네. 뭐 6시에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집에서 나오기 출근 전에 전화 받은 적도 많고요. 네네. 예, 아침부터 뭐 안 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음. 예, 그렇긴 한데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경영진들이 처음에 이제 킥업을 할 때 아니면 어떤 제안을 할 때 이미 이제 동의를 얻은 상태인데 네. 그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겪을 수 있는 그 사건들, 그러니까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대로 보안 위협에 대한 어떤 보고서를 받았을 때 네네. 이런 것들이 실제 뚫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임팩트 있게 설명을 드리면 거기서 거부하시는 분은 별로 없어요. 아, 네. 일단 또 그게 경영진 입장에는 더 그래서 그분들께서 스스로가 이 보안에 대해서 경각심을 미리 갖도록 해놨기 때문에 진짜 사실 몇몇 분을 빼놓고는 대부분 다 불편함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계신 편입니다. 네. 예. 자, 홍성우님, 최근 IT 보안 이슈들이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이 아닌 네트워크, 웹 등 전반적인 문제를 아우를 수 있는 능력을 중시하는데 사내에서 이를 위해서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지, 교육. 네. 부장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네. 실은 제가 뭐 보안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는 이제 보안 센터에서 네네. 그런 걸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보안 센터에서 보는 뷰는 이거예요. 그게 뭐 그쪽에서는 이게 서버다, 어플리케이션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네. 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 개인정보라든지 네네. 이런 거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게 전반적으로 어떤 게 필요하다 이런 거를 아. 정책으로 만드는 게 보안 센터입니다. 아까 완전히 보안의 관점으로 보안의 관점에서 보는 보는 거지 거네요. 뭐 꼭 이거를 뭐 서버 물론 이 보안의 관점에서는 그게 세부적으로 나눠질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개별 보는 거죠. 어떤 뭐 솔루션이나 장비가 아니라 네. 전체 보안의 관점에서 보는 거네요. 그게 뭐 필요하면은 데이터면 그게 데이터, 뭐가 그죠? 됐든 그거를 준수하는 교육을 거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네. 서버가 됐든 어플리케이션이 됐든 사실은 저기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다죠 그게. 네네. 예. 뭐 네트워크가 됐든 어플리케이션이 됐든. 자, 그 다음에 신도가님, 사업 초기 예산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궁금합니다. 오너에게 허락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보고서, TCO, ROI 등등. 네. 뭐 어떤 네, 저거는
최근에는 좀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최근에 그 근 한 1, 2년간 요즘엔 좀 뜸납니다만 한 뭐 1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해킹, 네. 고객 유출 사건이 굉장히 컸지 않습니까? 이런 게 굉장히 큰 힘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아무래도 꼭 보안뿐만 아니라 예. 여러 가지 이제 IT 기획 쪽에 계시니까 네네. 이런 예산 수립비라든지 예. 이런 거 노하우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나름대로. 네. 쉽지 않습니다.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점점 근데 어떻습니까? 진짜로 점점 예산이 예. 점점 줄어들고 있고 점점 좀 쪼여지고 있나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위에서 어떤 전체적인 아니, 꼭 IT 그렇지만 않습니다. 네, 그렇지 왜냐하면 않아요? 그 말씀드린 이 IT 발전 때문에 오히려 예산은 늘어난 추세인데 네. 그 늘어나는 것만큼에 대한 ROI가 이제 대두가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경영진 설득하기 점점 어려워지죠. 아, 네. 예, 네. 뭐 많은 용어들 뭐 좀 약간 문외한인 분들한테 설명을 좀 해드리니까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사실 난감하긴 합니다. 예. 저 부분에 대해서 첨언을 좀 드리자면 네. 저희 같은 경우는 ROI를 이제는 더 이상 그 보안에 관련해서는 ROI를 저거 안 하고 저희가 보안 관련된 이 예산이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약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뭐 해킹 사고 하면서 네.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어떻게 보면은 자각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돈을 지금 많이 네. 투자를 하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앞으로 어떤 이런 그 보안 사고들은 점점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진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이 자꾸 연결되니까 모든 것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그런 관점이란 보안 예산들은 앞으로 점점 더 각 업종마다 점점 늘어나겠네요. 그렇게라고 그런 저는 추세- 보고 있습니다. 저도 분명히 특히 그렇게 예, 보세요? 맞습니다. 특히 국내 같은 경우는 그럼 뭐 외국에 요새- 비해서 이 보안 이제 그 전체 뭐 IT 비용 중에서도 보안이 차지하는 게 외국에 비해서 좀 약한 편입니다. 솔직히 네. 이제 그게 점점 더 이제 예, 평준화가 되고 그럼 뭔가 있다고 보안 생각되고요. 쪽으로 뭔가 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전문 기업들의 미래는 밝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예. 네, 다른 분야보다 예. IT에서 어떻게 보세요? 좀 비싸지만 않으면 네, 알겠습니다. 비싸지만 네네. 자, 김지현님,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 아무래도 내부적 성향의 물리적 보안 통제 비율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체 물리적 보안 시스템 중 VDI 비율은 몇 프로 정도 되고 비용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요? VDI만 꼭 따진다 그러면은 사실 전체 보안 비용에서는 네. 큰 편이 아니죠. 음. 물리적 보안도 사실 보안이라기보다는 어떤 환경 안전적인 측면이 더 많을 거고요. 네네. 그래서 보안 물리적 뭐 이 VDI는 기술적 보안이니까 네네. 물리적 보안하고 그렇게 뭐 비용 비교를 한다는 게 좀 무의미할 것 같긴 하지만 네. 실제 VDI에 들어간 비용은 뭐 퍼센트로 따지면 10% 뭐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입니다. 예. 네. 송기련님, 최근 APT 대응을 위해서 각종 보안 장비 운영 정책을 블랙리스트 기반에서 화이트리스트 기반으로 바꾸는 추세이며, 그렇다면 화이트리스트 기반이라 하더라도 완벽한 APT 차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솔루션 운영하는 게 좋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뭐 의견 있으시면. 네, 저거는 저희 회사에서도 좀 특히 이제 저게 힘든 게 비즈니스가 굉장히 급격히 인터넷 성격의 회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이나믹하거든요. 네, 그렇겠네요. 이제 뭐 예를 들면 잘 변하지 않는 회사는 저런 걸 하기가 좀 더 수월해요. 아, 네, 근데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네. 굉장히 비즈니스가 굉장히 다이나믹하거든요. 네, 이런 데에서는 사실 네. 굉장히 힘들다고 보고요. 네. 예, 그거를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저기에서 솔루션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결국 솔루션 암만 좋은 솔루션 갖가놔도 저기 룰이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이 룰을 약하게 좁보면 소용이 없어요. 아, 네. 그래서 그거를 그 회사의 비즈니스에 맞게 어떤 접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룰 같은 걸 잘 정책을 잘 만드는 게 굉장히 그게 중요하겠네요. 중요한 거죠. 예. 그런 거 할 때는 그 어떻게 보면 전문 기업과 예. 잘 코업을 잘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예. 전문 기업에서 그런 능력도 중요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품의 우수성도 예. 중요하겠지만 예. 그런 어떤 룰을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그 회사에 맞게 네네. 그 회사가 요구하는 적정한 속도와 생산성과 이 네. 보안의 이거를 네네. 잘 밸런스해서 맞추는 게 그게 예,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네. 이도현님은 공공 및 기업 예산 절감을 해가지고 보안에 대한 투자가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뭐 이거 공공 분야인가? 좀 민간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그 김창희님, 상용이 아닌 오픈소스 기반으로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인데요. 특히나 경영진 설득과 전문적인 조직을 구성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많았을 텐데 도움이 될 만한 부분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 맞는 말이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오픈 소스로 한다는 게 그 웬만한 기업들이 하긴 힘들고요. 네. 그런 기술을 그 기업이 자체적으로 보유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이미 오픈 소스 기반의 기술을 뭐 하루 이틀 해온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실제로 저희 그 오픈 소스 기반으로 이미 프로덕션에서 돌리고 있는 이런 경험이 축적됐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거고요. 저한테도 이런 오픈 소스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라는 이 컴퍼니에서 이게 오면은 그 회사의 능력을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데가 많지 않고 네. 오히려 저도 그거를 그 권장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네. 예, 그건 오픈 소스가 무조건 답이 아니고요. 네네. 그거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이런 게 되면은 오픈 소스가 답일 수 결국 있습니다. 오픈 소스에 어떤 전문 인력이 있어야 되는 거네요. 그거에 대한 그렇죠? 전문 네, 지식이랑 네, 그런 게 그렇죠.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예. 자, 이윤구님은 이제 APT 관련돼 가지고 어떤 이런 이런 솔루션들이 진짜로 그것이 보안 강화에 도움이 되는지 그런 걸 물어보셨거든요. 툴이 어떤 제품인지 말씀을 드리면 안 되는 거죠. 네네네. 보안 강화가 됐는지라고보다는 저희가 이제 그 APT와 관련된 그 레포팅을 받지 않습니까? 네네. 직전에 오면서도 잠깐 봤는데 그 월 APT와 관련된 그 메일, 네. 뭐 해킹 뭐 이런 APT 시도 이걸 차단했다는 건수는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월에 한 100에서 한 120여 건, 100. 예, 그렇게 차단이 되고 있다고 네. 일단 통계는 잡히고 있습니다. 네네. 강화가 보안 강화에 도움이 됐다고 보는 거죠. 아, 네네. 예. 네. 부장님 어떠세요?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단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게 도움이 일정 부분 되는 건 사실이고 그보다 더 많이 되냐 안 되냐 그냥 전적으로 그 네. 회사에서 그 APT 관련 룰을 어떻게 했냐 제품보다는 룰. 모든 제품들도 그걸 다 강력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럼 자칫 그렇게 되다가 네. 비즈니스가 안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앞으로는 요새 보면 저도 이제 방송하면서 그 보안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정책 기반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모든 그 용어가 예. 룰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모든 것이 이제 특히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요새 뭐 소프트웨어 디파인드란 말도 하고 그렇게 돼버리면은 특히 정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룰 같은 것들이. 그럼 룰에 대한 앞으로 그런 세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노하우들이 특히 이제 이런 현업들도 굉장히 잘 가져야 될 것 같고 전문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특정 제품으로서가 아니라 그죠? 그런 프로세스 룰 예. 그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예, 말씀 맞습니다. 들어보니까. 예. 자,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오은정님, 보안 위협은 매년 달라지고 수준이 높아지는데 서비스에서 이렇게 계속 달라지는 보안 위협에 어떻게 대응을 하시는지요? 뭐 이런 걸 물어보셨거든요. 답을 쓰셨네요. 보안 조직의 주기적 모의 해킹? 모의 해킹, 뭐 취약점 분석, 네네. 뭐 1년에 몇 번씩 합니다. 음. 그 보고서 되고 취약점 개선 리포트해서 개선 네네. 지적하고 뭐 그렇게 네네. 하고 있죠.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저희는 요즘은 이제 역발상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저희가 어떤 식으로 됐냐면 매번 모의 해킹하면은 그때마다 이게 뭐가 걸려요. 네네. 뭐가 발견돼요. 네네. 그럼 이제 그걸 고치고 어. 그런데 요즘은 아예 그거를 그 모의 해킹에서 발견해서 고치는 게 아니라 이게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서부터 그걸 원천적으로 가장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느냐. 예, 네. 이거를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 개발단의 QA 단서부터 이런 것들 하고 이미 기술 기업들은 그렇게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도 아직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갔고요. 네. 그걸 지금 이제 그 툴들이나 이런 거 돌려가지고 예전에는 이제 보안 쪽인 측면보다는 이제 다른 이제 기능이라든지 성능 네. 이런 위주로 봤다면 이제 보안 쪽도 같이 보고 이제 그게 이제 시작하고 있는 거죠. 네. 뭐 마지막 질문 요즘도 이상훈님 질문도 봤죠. 이것도 한 가지 제품이나 솔루션으로 보안을 강화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나 레이어의 융합 솔루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것을 통합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요? 예, 굉장히 질문이 어려운 네. 것 같은데 사실 그 보안이라는 거는 하나로만 인해서 안 될 가능성이 있고요. 여러 가지가 복합돼서 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저런 것들을 가장 그 안에서 그 컴비네이션을 줄이면서 이거를 다 막으려면은 당연히 그런 거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알아야 되고 네. 그런 뭐 제품이라든지 기술이 어떤 게 있으면 가장 효율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냐 네네. 이런 거에 대해서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네.